이제 위법한가 결국 이제 내용상 하자를 따져보라는 거죠. 위법한가 절차적 하자도 따져보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소송 요건도 검토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나오면은 먼저 사업 정지 처분의 법적 성질. 예, 지금 3개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3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과 관련해서 이 영업 정지 사업 정지죠. 정지 처분의 법적 성질 이게 기소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 우리 시험에서 거의 다 재량행위입니다. 재량 시험에서는 거의 재량행위인데 그래도 우리가 요게 지금 사업 정지 처분이 요게 재량행위인지 기소행위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 여기 그 구별 기준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우리 이제 요거는 너무나 유명한 판례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이 일차적인 기준이 돼요. 그다음에 밑줄이 빠져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법률 규정이 그 일차적인 기준이 되고 법률 규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입법 목적, 입법 취지 여기도 밑줄 그어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문제 행위의 성질, 기본권 관련성, 공익 관련성 이거는 거의 그 정형화된 부동문자처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조금 쉽게 외우려고 하면 구별 규정에서 법률 규정이 제일 먼저죠. 그래서 법, 그 다음에 입법 목적, 그 다음에 문제 행위의 성질, 기본권 관련성, 공익 관련성 이렇게 해서 법 목성 기공, 법률 규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성질,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행위의 성질, 그 다음에 기본권 관련성, 공익 관련성, 법 목성 기공, 뭐 하여튼 여러분이 뭐 더 좋은 방법 두 문자가 있으면 그렇게 외우시고 그래서 요거는 이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써야 됩니다. 바로 제라 이게 법률 규정이 일차적 기준이고 그걸로 판별하기 어려울 때는 입법 목적, 최소한 입법 목적, 입법 취지, 입법 목적 써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 행위의 성질, 그다음에 기본권 관련성, 공익 관련성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쓰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돼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아까 우리가 그 그다음에 설문의 경우 대법원 판례 입장에 보면 발표일이 행정규칙에 불과하죠. 원래는 이제 발표의 성질도 써야 되는데 이미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요거는 법 그 이 발표에 따른다 해서 따를 필요도 없고 발표가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13조의 사망에 따라야 되는데 13조 사망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명할 수 있다. 그럼 법률 문구상 이거는 재량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법률 문구상 재량행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별표가 행정 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에 별표가 법규성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별표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법규성도 없고 고려할 필요 없고 일단 기본적인 출발은 법률 문구, 법률 문구에서 분명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원래 우리가 뭐뭐 할 수 있다면은 재량행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찾아 쓰셔야 돼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근데 여러분들 답안지에 또 안 좋은 답안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일반론 쓰죠. 법 목성 기공을 쓰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설문에서 사안은 그 법률 규정에 따라서 보니까 재량행위다. 어떤 법률 규정에 따라서요? 그러면 그게 이제 워낙 마음도 급하고 시간도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딱 보니까 법률 규정상 법률 규정상 이거는 재량행위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명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재량행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이 판별하는 포섭 방식은 몇 번 나와요. 반복되니까 여러분들이 요 정형적으로 요건 아주 쉬운 거예요.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법률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하게 재량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량행위에 대한 그러면 심사 방식 뭐 워낙에 유명한 이야기죠. 재량행위면 재량의 일탈남용을 심사하게 되죠. 일탈남용 심사의 대표적인 기준이 사실오인. 우리가 뭐 사실오인을 처분 사유의 부존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실오인하는 거. 처분 사유가 없는데 처분 이렇게 제재 처분 같은 경우는 처분 사유 부존재가 사실오인의 대표적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오인했거나 아니면 이제 비례 원칙, 평등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따져주는 거죠. 그래서 재량 행위를 이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에서 사업정지 처분의 위법의 행정의 자기 구속성 원칙, 평등 원칙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하려고 아주 세밀하게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 평등 원칙만 써도 사실 그 무난해요. 무난한데 이게 이제
공부를 우리가 하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자기 구속성의 원칙과 평등 원칙이 어떤 관계냐면요. 평등 원 자기 구속성 원칙은 선례가 있어야 돼요. 선례가. 그러니까 선례가 있으면 자기 구속성 원칙을 적용하면 돼요. 근데 선례가 없다 하면, 선례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냐면요.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저기 문제를 한번 볼까요? 12페이지 문제를 보면은 그 밑줄 그는 부분, 여기서 보시면은 갑의 이 주장이 사실하겠죠? 갑과 동일 그 상원 주유소는 갑과 동일하게 일회 위반임에도 15일 정지 처분에 그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3개월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나한테는 처음에 등록 취소했다가 3개월. 그러면 요게 상원 주유소한테 했던 요 사업 정지 15일이 우리가 선례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비슷한 시기에 유사하게 거의 같은 시기에 이렇게 그 처분을 내렸느냐? 만약에 이게 선례가 된다면 자기 구속성 원칙이 적용돼요. 근데 선례가 확실하지 않은데 왜 같은 사안에서 다르게 취급하냐면 평등 원칙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17페이지, 그래서 자기 구속성의 원칙,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그 예전부터 판례로 당연히 인정되는데 지금은 요 지금도 역시 인정이 되죠. 그 적용 요건에서 보면은, 적용 요건에서 일단은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 자기 구속성, 재량이 인정돼야 돼요. 만약에 기소개이면은 이거는 자기 구속성의 원칙을 이야기할 수 없고 당연히 법률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선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례 필요설이고요. 근데 그 이미 이제 재량 준칙이 되풀이 돼서 행정 관행이 성립된 경우, 이때는 행정청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구속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선례 필요설이 지금은 우리 이제 그 요건으로 한다. 근데 이 사안에서 그래서 이제 설문의 경우 보면은 사업정지 처분이 재량이 인정되는, 아까 재량행위, 그래서 이제 재량행위성을 먼저 법적 성질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사건은 재량행위라는 거. 그 다음에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15일 처분을 했는데 이게 선례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래요. 이게 보면은 이게 선례인지 선례라고 명확하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동시에 처분한 건지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례 또는 행정 관행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 구속성 원칙이 아니라 평등의 원칙.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쓰셔도 됩니다. 자기 구속성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 그래서 사안에서 이게 자기 구속성은 분명히 써야 돼요. 쓰고, 이거는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했기 때문에 평등 원칙의 위반이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게 분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아예 두 개를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자기구속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평등의 원칙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례가 필요 없는 거니까. 자기구속성 원칙은 선례가 필요하지만 평등 원칙은 선례 필요성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차별 취급이 존재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만 보면 되는데, 이 사건은 18페이지 보세요. 설문의 경우 1회 위반이 똑같죠. 그런데 상원주유소는 그 다음에 거의 내용도 비슷한데 상원주유소는 15일, 가백에는 3개월이에요. 그럼 이거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했죠. 평등원칙에는 위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자기 구속성의 원칙과 평등원칙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기 구속성 원칙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구속성 원칙으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자기 구속성 원칙도 자기 17페이지에 자기 구속성 원칙의 의 근거에서 보면은 우리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판례는 자기 구속의 원칙 근거를 어디서 찾아요? 신뢰보 원칙 및 평등 원칙에서 찾죠. 그러니까 이 평등 원칙 중에서 평등이나 신뢰보 원칙 여기서 근거를 찾는데 거기서 선례가 존재할 때 그때 자기 구속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례가 없으면은 그냥 평등 원칙으로 검토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평등 원칙 같은 경우는 행정기본법에 명문 규정이 있어요. 명문 규정이 행정기본법 9조에서 명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구속성 원칙은요, 다른 원칙들은 거의 다 입법화 됐거든요. 행정기본법. 근데 자기 구속성 원칙은 없어요. 자기 구속성 원칙은. 근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구속성 원칙은 평등 원칙의 하나의 특별한 경우다. 선례가 존재하는 경우다. 그래서 사실은 평등 원칙이 포함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구속성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이 평등 원칙 내에 자기 구속성 원칙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자기 구속성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입법이 없어요. 그래서 역시 근거는 역시 예전 판례처럼 신뢰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서
자기 구속성 원칙의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 이게 입법화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아쉽기는 해요. 그냥 평등 원칙 요 부분에다가 애초에 이제 자기 구속성 원칙을 좀 집어넣었으면 더 간명한데 그게 없어요. 이건 아마 선례가 필요하냐, 뭐 선례가 불필요하냐, 또 선례 필요성에서도 이례로 충분하냐, 아니면 행정 관행이 아예 성립이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학자들끼리 논란을 하다가 입법을 못 해버린 거예요. 행정기본법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실제로 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출제자의 의도도 이 분명해요. 요렇게 자기 구속성 원칙과 평등 원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